오늘 할 이야기는 신안염전 노예 사건이다. 2014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자해 반 타해 반으로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 솔직히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한 것이다. 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돈도 받지 못했다. 남은 것은 정신과 몸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만 존재했다. 솔직히 잔인한 말로 그들은 삶이 힘든 가족에게는 짐덩이였다. 경력도 없고 몸과 정신도 안 좋은 사람이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해 짐덩이가 되었습니다. 전남도청은 이런 일에 대비해 피해자의 취업 활동을 돕는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이 소송했지만 일부 승소에 그쳤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이전에 받은 합의금의 기준이다. 인신매매를 한 쓰레기들이 노동계약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계약됐으니 그만큼만 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염전이 3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되니 나머지 기간은 주지 않겠다. 숙식 제공이 됐으니 숙식비만큼은 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이런 논리는 법이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법상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소송 제기 10년 이전의 임금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졌다. 농촌 등의 평균적인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만큼만 줘도 된다는 주장도 인정이 되었다. 이런 판결이 염전주가 노예를 만드는 이유고 염전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사법체계가 병익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피해자들은 또 유착관계 즉 지역에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출소에 찾아갔지만 경찰이 탈출한 피해자를 잡아 가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즉 가해자를 도와서 피해자를 지옥으로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신안군, 완도군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며 입장을 내세웠다. 적발이 어렵다며 입장을 내세웠다. 즉 우리는 잘못이 없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탈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마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의 민관이 한 통속인데 피해자는 어디에 신고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신고를 묵살하고 탈출한 사람은 잡아서 되돌려 보낸 것이 누구기에 그딴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전원 징계 없이 단순 서면 경고만 받았다. 만약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 즉 정부기관에 중대과실이 없다는 것을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든 정부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거대한 힘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탓하면서 짓누르는 행동이다. 죄를 똑같이 지어도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간대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지역 전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에 발언했다. 이 판사는 지역 가명이라면서 가명을 내린 쓰레기 판사이다. 염전 노예 최초 제보자는 공중보 건의사였다. 경찰관이 본인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내용과 도망친 피해자를 택시기사가 가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노예 사건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민관, 경의 조직적인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에 노예를 쓰는 염전이 일부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안 쓰는 염전이 일부라는 것이 오히려 큰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경찰이 사전에 단속한다고 공개를 한 상황에서도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던 노동자 370명이 발견되었다. 공개적인 단속을 해도 이 정도 숫자인데 비공식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하다. 박용찬 신안군의회 부의장도 노예노동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이것으로 지역 유지라는 세엑스도 이딴 짓에 관여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지역민들의 인권의식 없는 노골적인 노예 옹호 언행들을 하고 있었다. 양심을 갖다 팔고 대가리에는 돈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다. 나는 저렇게 늙지도 저런 사람이 되지도 않기를 다짐했다. 그런 쓰레기 짓들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역겨움을 넘어섰다. 사건이 발생한 신안군에 있는 시내파출소는 사과했다.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했다. 과연 발견을 못한 거지 안 한 거지 CX.
경찰청은 해당 지역 경찰을 감찰했다. 하지만 징계 없이 앞으로나 잘하라며 관련자 전원 기록에 남지 않는 서면 경고로 끝이 났다. 이러니 경찰에 대한 신뢰는 물론 신안에 대한 경찰 이미지와 섬의 이미지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로 되었다. 여론과 국민이 엄청난 비난을 하자 결국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날짜와 장소를 미리 고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안 하니만도 못한 수사가 되었다. 그냥 경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을 인증하는 행동이 되었다. 여론이 아무리 비난해도 재수사 같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구출 한 달 뒤 피해자를 구출한 서울구로 경찰서 실종팀장 서재공 경위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임당했다. 부득이한 조치라는 변명도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 강임은 엄연히 소청 심사 대상인 인사상의 불이익이다. 경찰이란 조직의 관점에선 타 지역 관할에 개입해서 같은 경찰을 물먹이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경찰의 이미지는 나락이 가버렸다. 그로 인해 진급 라인에서 밑보였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물론 아니라고 부정을 하겠지만 사람들의 보는 눈은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았을 때 검경이 수사권을 가지고 대치를 했을 때도 그래도 검찰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경찰이나 검찰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상황이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냥 똥과 설사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태도이다. 조선족에게도 인권 타령하는 메이저 단체들이 약속이라고 한 듯 침묵을 지켰다. 이런 것을 보면 말만 시민단체지 그냥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덤으로 후원을 하는 사람의 적대 세력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신안에 대해 영상만 올라와도 역겨움을 느껴진다. 신안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 이미지는 그냥 신안 자체가 쓰레기 집단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신안의 이미지는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의 결과물이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